사주 속 궁합과 갈등의 비밀. 합충이론. 사람 사이에는 찰떡궁합도 있고 보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도 있죠. 사주에서는 이런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합충이론입니다. 어떤 기운은 만나면 찰떡같이 붙고 어떤 기운은 부딪히고 깨지죠. 연애, 직장, 가족, 인간관계 속 모든 케미를 사주로 풀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주 속 썸과 전쟁, 합과 충의 기본 개념. 합충이론은 사주의 지지끼리 맺는 관계성을 분석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합은 끌림이고 충은 충돌입니다. 이 개념은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 심리 변화,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합은 서로 끌리고 하나로 뭉치려는 힘, 인연, 의지, 타협, 결합의 상징. 충은 서로 부딪히고 갈라지려는 힘, 갈등, 경쟁, 이동, 깨짐의 상징. 자와 오는 정충 관계로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며 부딪힙니다. 반면 자와 축은 합을 이루며 부드럽게 연결되죠. 이처럼 사주의 지지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인생의 사건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지에 자가 있는 사람이 대운에서 오를 만나면 이 시기는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관계나 직장 등에서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 축을 만나면 인연이 새롭게 들어오거나 기존 관계가 더욱 안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썸을 타던 사이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시기일 수도 있죠. 사주 속 합과 충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기운과 기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썸과 전쟁입니다. 이 관계를 읽을 줄 알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인연과 갈등을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죠. 다음은 어떤 궁합이 정말 좋은 인연인지를 알려주는 삼합, 육합, 방합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합은 단순히 잘 맞는다는 개념을 넘어 사주 해석에서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육합, 삼합, 방합 같은 구조는 특정 지지들이 모이면 새로운 기운으로 변화하거나 강력한 에너지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성격 좋은 둘이 만나 셋이 되고 팀이 되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육합, 두 글자가 서로 딱 붙는 관계. 자와 축, 인과 해, 묘와 술은 사랑에 빠진 둘 같은 느낌입니다. 삼합, 세 글자가 모이면 하나의 기운으로 변합니다. 신과 자와 진이 모이면 수로 통일이 되며 방합 방향별로 셋이 모여 강한 기운을 형성합니다. 인과 오와 술은 남쪽 화의 기운을 만듭니다. 이런 합은 사주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도 있고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 갑자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친구 사이에서 갑자기 연애로 발전하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사주에 신과 진이 있다면 그 해 운에서 자가 들어오면 삼합이 완성되어 수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때는 학문, 아이디어, 소통, 감정적 연결이 활발해지고 특히 수의 기운이 좋은 작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너무 많은 합이 생기면 문제도 생깁니다. 기존의 구조가 깨지거나 새로운 기운으로 변질돼 정체성을 잃는 경우도 있죠. 특히 혼합합이라 불리는 구조는 내가 나인 듯 아닌 듯한 혼란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은 끌림이자 변화입니다. 사람도 운도 사건도 합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사주 속 합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궁합을 넘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예측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은 충, 형, 해, 파라는 더 복잡하고 극적인 관계들, 즉 운명의 충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맞는 궁합의 원리. 삼합, 육합, 방합의 세계. 사주 명리에서 궁합이 잘 맞는다는 말은 단지 감정적인 조화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삼합, 육합, 방합처럼 기운끼리 만나 새로운 에너지로 바뀌는 조화 구조가 존재할 때 두 사람은 에너지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삼합부터 알아볼까요? 삼합은 세 지지가 특정 오행으로 변하면서 하나의 기운으로 통일되는 구조입니다. 크게는 수, 목, 화, 금의 네 가지 삼합이 있습니다. 신, 자, 진은 수 삼합, 해, 묘, 미는 목 삼합, 인, 오, 술은 화 삼합, 사, 유, 축은 금 삼합. 이 삼합이 완성되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사주의 중심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신, B씨가 자,
CC가 진을 갖고 있다면 이 셋이 함께할 때 수의 삼합이 완성되어 소통과 감정 교류,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 창작, 관계에 있어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구조죠. 반면 두 사람 사이에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합이 너무 많다면 서로 끌리는 듯하지만 결국 서로를 변화시키려는 힘이 너무 커져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흔히 처음엔 잘 맞았는데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삼합은 기운의 궁합을 보는 가장 강력한 구조입니다. 단순한 띠 궁합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의 결합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다음은 육합과 방합, 그리고 실제 관계 속에서 합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육합과 방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구조는 삼합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궁합과 인연을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육합은 두 지지가 만나서 하나가 되려는 힘, 즉 인연과 결합의 상징입니다. 남녀관계, 비즈니스 파트너, 친구 사이에도 적용되며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안정된 관계를 만드는 성향을 가집니다. 육합의 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와 축, 인과 해, 묘와 술, 진과 유, 사와 신, 오와 미. 이 육합은 짝사랑처럼 일방적일 수도 있고 대운과 세운이 맞물려야 성립되기도 합니다. 방합은 삼합과 비슷하지만 방향 중심으로 세 지지가 모여 하나의 오행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인묘지는 동방목, 사오미는 남방화 같은 식입니다. 이는 특히 시간적 흐름이나 대운에서 기운이 몰릴 때 강하게 작용합니다. 한 사람의 사주에 인과 묘가 있고 운에서 진이 들어오면 동방목의 방합이 성립됩니다. 이 시기에는 성장, 확장, 새로운 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주의 오행 중 하나가 너무 강한데 방합으로 같은 오행이 더 들어오면 기운이 과해져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죠. 육합은 인연의 시작, 삼합은 궁합의 완성, 방합은 환경적 기운의 집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육합과 방합은 인간관계와 운세 흐름을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키워드입니다. 이 조합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면 나에게 어떤 인연이 들어오고 어떤 환경에서 잘 맞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과는 반대 개념인 충돌과 갈등을 상징하는 형, 충, 파, 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충돌과 깨짐의 시기, 형, 충, 파, 해, 그리고 진짜 위기. 이제부터는 사주의 갈등 코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일이 꼬이거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죠. 사주 명리에서는 이런 불협화음을 형, 충, 파, 해로 설명합니다. 이 네 가지는 좋은 기운을 방해하거나 기존 구조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기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충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기운입니다. 예를 들어 자와 오, 묘와 유 같은 관계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기운을 갖고 있어서 만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동과 분리, 사고와 변화 등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 쉽습니다. 형은 말 그대로 형벌처럼 불편하고 억압적인 관계입니다. 대놓고 부딪히는 충과 달리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고 속을 갉아먹는 기운이죠. 술과 술, 인과 사 같은 동성 간 충돌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에 묘가 있고 운세 흐름에서 유가 들어오면 묘유충이 형성되어 인간관계, 건강, 이동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화가 강제로 일어나거나 내가 원치 않아도 정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형의 경우는 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불편을 줍니다. 미와 미가 겹쳐 있으면 감정적 갈등이나 체력 저하, 정서적 압박을 오래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보다 은밀하지만 더 오래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충은 순간적인 파열음이고 형은 지속적인 긴장감입니다. 이들은 내 사주의 기운을 흔들고 새로운 선택이나 결단을 유도합니다. 이제는 해와 파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두 기운은 사주의 분위기를 은근히 망치거나 구조를 깨는 작용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지만 내면에선 충돌 못지않은 파장이 생깁니다. 해는 해롭게 한다는 뜻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주 구조에서 해가 발생하면 생각지 못한 배신, 오해, 기운 저하 같은 일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와 미, 축과 오 등의 조합이 있습니다. 파는 말 그대로 파괴입니다.
기존에 잘 유지되던 구조나 관계가 예기치 않게 깨어질 때 나타납니다. 파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여파는 의외로 큽니다. 자와 유, 진과 술 등이 대표적인 파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사주에 유가 있는데 운에서 자가 들어온다면 자유파가 성립됩니다. 이때는 관계가 틀어지거나 갑작스런 이직, 재정적 손실 등 예상하지 못한 손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반면 자미의 경우는 마음속 불편함, 설명되지 않는 불안, 피로감 등 심리적 영향이 더 큽니다. 하지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해와 파의 시기는 정리의 시기이기도 하며 관계나 환경을 정돈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충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활용하면 오히려 성장을 위한 경고등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해와 파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분명히 영향을 끼치며 삶의 균형을 흔듭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인식하고 대응하면 오히려 더 단단한 삶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합과 충, 형과 해, 파까지 모두 기운의 언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조율하며 삶을 더 잘 살아가는 데 활용하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